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입니다. 하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이 공개되며 정계와 장애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 국회 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크게 늘리며 통합돌봄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셋.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넷. 1인 중증 장애 경제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다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섯. 쉬운 정보 변환 서비스 온글 브랜드가 공개되며 정보 접근성 기술 확대가 기대됩니다. 여섯.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대 장면 해설 연극 가을 반딧불이가 강동 아트센터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한 유튜브 정치 채널에서 김예지 의원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진행자가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첫눈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동조해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장애인단체 30여 곳이 연대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해당 발언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박 대변인의 사퇴와 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자체가 부족한데 이를 할당이 많다고 표현한 것은 장애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변인은 비례대표제도 설명 과정에서 나온 일반적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장애인을 너무 많다고 한 언급의 문제성은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3조 5천억 원 증액하는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의료 요양통합돌봄 예산은 777억 원에서 1771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전국 시행 첫 해부터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시군구 지원을 위해 700억 원 이상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24시간 활동 지원 기반 마련,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 예방접종 확대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 예산은 절반 수준인 2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에 더해 휠체어 접근, 시각청각 보안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물론 임차 점포에서도 과도한 비용 부담 공간 제약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접근성 검증을 통과한 단말기 플러스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하면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점포,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단말기, 이 경우에는 보조기기 설치, 호출벨, 보조인력 배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됩니다. 모든 설치 현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미행 시 시정명령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5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인 중증 장애 경제인에게 제공되는 업무 지원인 서비스 운영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제공이나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도 민사 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책임 부담을 줄이고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쉬운 정보 변환 서비스 온글 공식 브랜드가 발표됐습니다. 온글은 소셜벤처 이큐폴과 쉬운 정보 전문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공동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I가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해 행정복지 의료 등 생활 정보 전반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시 표현해 줍니다.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쉬운 글로 변환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온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니아이 2025년 AI 애자일 혁신 서비스 개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대 장면 해설 연극 가을 반딧불이가 12월 5일과 6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공연됩니다. 무대 장면 해설 연극은 배우의 표정 동작 공간 분위기를 전문 해설자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번 공연의 해설은 성우 한미리 씨가 맡았습니다. 정의신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가족 간 상처와 화해를 담은 서사가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관객 모두 관람 가능하며 좌석 배려와 이동 안내 등 접근성 정보도 제공됩니다. 관람 문의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문화팀 024-401-5232번입니다. 이상으로 소리로 보는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